개념의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사법상 계약은 사법적 효과 발생,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 당사자, 한 사람이 계약을 맺을 수는 없잖아요. 복수 당사자 사이에 서로 반대 방향 동그라미, 동일한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 너는 사고 나는 팔고, 그런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그렇죠? 유용성만 읽어보면 되고 큰 의미 없고요. 다른 행위와의 구별, 사법상 계약은 사법상 있고 공법상 계약은 공법이고, 읽어보면 다 이해가 갈 겁니다. 동그라미, 행정행위와의 구별, 동그라미 2번만, 공무원의 임명 등 상대방의 동의나 신청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잖아요. 허가를 신청하면 행정청이 이에 대하여 허가를 내주죠. 자, 이런 걸 우리는 계약이라고 안 하죠. 법률관계의 내용도 법률에 의해 일률적으로 규율되는 점에서 이런 행위를 쌍방적 행정행위라 그래요. 허가는 신청하고 허가가 나오는 거니까 큰 의미 없고, 합동행위는 3번에 같은 방향이죠. 계약은 반대 방향. 4번에 행정계약이라는 말을 쓰는 교수들도 있어요. 자, 이때 행정계약이란 말은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주체가 맺는 계약은 공법상 계약, 사법상 계약을 합쳐서 그냥 행정계약 그러는 거예요. 그 밑에 공법상 계약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62페이지 공법상 계약의 성립 가능성. 당연히 공법상 계약 당연히 가능하죠.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다. 당연히 계약은 가능한 거다. 2번에 공법상 계약은 법적 근거 없이도 성립될 수 있고, 다수설, 그까지 줄 살짝 끊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법시행정과 관련하여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다 법률 우위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정 범위는, 자, 공법상 계약은 합의를 보는 거기 때문에 둘째 줄, 경찰 행 공권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규율되어야 하는 분야. 자, 이런 분야라면 안 되겠죠. 세금을 둘이 계약으로 너 500만 원만 낼래? 이거 안 되잖아요. 일률적으로 부과해야지. 그런 것만 아니라면 행정행위에 가름하여 세모, 공법상 계약에 의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행정행위에 가름하여 계약이 인정될 수도 있다. 독일은 가능하다고 법 조문까지도 있는데 우리는 좀 견해가 약간 대립되는데 일단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는 안 나옵니다. 이거는 논란이 있어서. 그래서 세모. 한계, 당연히 계약도 법을 위반하면 안 되고 등등.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중요하지 않고요. 계약의 종류는 주체와 주체끼리 맞는 계약. 동그라미 그 예가 있죠. 도로나 하천 등 공물의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거와 관련된 협의를 하는 거, 지자체끼리. 그게 있죠. 주체와 주체 간의 공법상 계약. 주체와 사인 간의 공법상 계약도 있겠죠. 자원 입대 세모,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 동그라미, 임의적 공용 부담 세모.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다 계약이라고 봤어요. 다음 페이지 환경 보전 협정 동그라미. 이제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공법상 계약의 예로 많이 들고 있죠. 그 다음에 3번 사인 상호 간의 공법상 계약. 그 사인과 사인 사이도 공법상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것도 있다. 공법상 계약이니까 사인 상호 간에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공무수탁 사인을 동그라미 해놓으면 공무수탁 사인도 사인이니까 사인과 사인끼리 계약이 있을 수도 있겠네 이거예요. 다음 2번에 공무원 임명 참고에 공물 사용 특허, 공유 수면 매립 면허. 이게 이제 우리가 다 배웠던 거예요. 특허에서 배웠던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프랑스는 이런 것도 행정행위라고 봐요. 좀 다르죠. 프랑스 행정법과. 우리는 프랑스 행정법 몰라도 되니까 2번만 동그라미 넣으시면 나머지는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의 요건 뭐 적법하게 해야 될 거고 요건 갖춰서 하면 되고요. 공법상 계약은 뭔가 약간 특수성이 있을 거다 이거죠. 적용 법규가 제 끝에 원칙적으로 공법적 규율이 대상이 되겠지만 다만 일반법은 없고 성질상 다음 페이지 특수한 규율이 인정된다. 중요하진 않고요. 판례 그냥 B급 정도.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이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어요. 이른바 공공계약은 이거는 우리 판례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더라. B급 암기예요 그냥 이거는.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인데도 우리 판례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구나. 그죠?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은 뭐 약간 특수하고 2번이 별표겠네요. 공법상 계약에는 동그라미 2번 공정력, 확정력. 공정력, 확정력은 뭐에 대한 누구의 효력이죠? 행정, 행위의 특수한 효력이에요. 그렇죠? 공정력, 확정력, 불가정력, 불가변력은 공법상 계약은 당연히 이런 효력이 없죠. 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자력 집행력도 인정되지 않을 거다 이거죠. 그거 하나 별표.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에는 규정이 없다. 동그라미 정도 나중에 또 배울 거고요. 판례 1번 A, 2번 B급. 그러니까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공법상 계약이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처분이 아니란 말이야. 징계 이런 게 아니야. 따라서 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절차법은 처분 절차거든요. 처분을 할 때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것은 처분을 할 때 거쳐야 되는 절차니까 계약을 해지하는 거에는 적용이 없어요. 1번은 AA급으로 하죠. AA급. 2번은 이제 뭐 전문직 공무원 채용 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됐을 때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것인지는 이거는 이제 계약직 공무원이니까 전문직 공무원들 이거는 재량이에요. 갱신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빅. 자, 계약의 해제 변경이 조금 다른데 행정 주체 쪽에서는 공익을 이유로 어떤 계약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요. 자, 이 말이 결국은 동그라미 3. 공법상 계약의 경우에는 사법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 옛날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말로는 얘기를 해줬어요. 사법상 다른 건 거의 다 준용이 되는데 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안 되더라. 그거 하나 별표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행위는 하자가 있으면 무효와 취소로 나눠지는데 계약은 공법상 계약은 공정력이 없으니까 그냥 무효다 하면 돼요. 둘째 줄 무효만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약의 강제는 일반적으로 자력 강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번에 쟁송은 결국은 행정소송인 당사자 소송으로 가더라. 당사자 소송 별표. 2번의 쟁송 절차에 양가로 2번의 쟁송 절차. 당사자 소송 별표. 판례 1, 2, 3 다 AAA급. 서울시립 무용단, 공중보건이, 전문직 공무원 다 이건 이제 공법상 계약이에요. 자,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해지나 자르고 이런 거는 다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항고 소송이 아니에요. AAA급. 손해배상, 국가배상 가면 되지만 실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 있고요. 확인. 다음. 공법상 계약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처분을 다투는 것만 가능해요. 항고 심판만 가능해요. 당사자 심판 이런 거 없어요. 나중에 배우면 알 거고. 2번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맞죠? 3번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뭐 말인지 모르겠는데 급부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법을 유추 적용하되 뭔가 공법상 계약의 특성이 있다면 그걸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당연한 얘기겠네. 뭔 말인지는 몰라도. 4번 행정주체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공복리의 중대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5번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주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아니죠? 법적 근거 필요하죠. 5번이 답이네요. 다음 합동행위는 이미 했어요. 첫째 줄 제일 끝에 동일 방향만 동그라미 넣으면 되겠죠. 동일 방향을 의사의 합치. 셋째 줄 그 예로 자치단체끼리 조합을 설립하고 그 밑에 중앙회를 설립하고 조합 만드는 걸 합동행위라 그런다. 끝.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5절 사실행위. 사실행위는 이미 했죠. 법적인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일정한 사실상의 결과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 구별 개념 동그라미 법적인 행위와 다르다. 읽어보면 되고요. 사실행위의 종류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자, 공권력을 행사하느냐 이거죠. 2번이 별표네요. 대집행을 강제로 실행을 해버립니다. 전염병 환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격리를 시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고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조언해주고 권고해주는 건 비권력적인 행위라 할 것이다. 집행적 사실행위, 독립적 사실행위는 큰 의미는 없고요. 2번에 집행적 사실행위는 대집행 실행행위 뭐 그런 거 하나 줄 거 넣고 3번에 독립된 사실행위는 그 뒤에 관용차의 운행 정도 줄 거 넣고 그냥 뭐 하는 행위다 이런 뜻이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음 법적 근거는 항상 중요하다 그랬어요. 1번 별표. 사실행위도 반드시 조직법적 근거는 있어야 되죠. 모든 행정작용은 조직법적 근거는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법률 유보는 작용법적 근거 2번을 말하는데 자, 첫째 줄에 권력적 사실행위에는 법률 유보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 필요 없다. 맞죠? 별표. 다음 한계. 사실행위도 작용이니까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 우위 원칙이 적용된다. 모든 법에 위반하면 안 된다. 마지막 권리구제. 뭐 적법 요건은 적체, 절차, 형식, 내용 잘 갖추면 되고요. 중요하지 않고요. 권리구제 마지막. 권력적 사실행위를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왜? 권력적 사실행위는 마지막 줄 처분에 해당하니까. 그렇죠? 처분성 긍정 별표. 근데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비교적 단기간에 집행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이 부정되어 각하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3번. 하지만 계속 권력적 사실행위 중에는 계속적으로 가는 것도 있죠. 전염병 환자의 강제 격리는 계속 격리시켜 놓는 거니까 이때는 협의의 소익이 긍정되어 쟁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할 것이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별표. 종로구청장의 단수 물을 끊어버려요. 교도소 이송 강제로 교도소를 옮겨버려요. 교도소장이 편지를 뜯어봐버려요. 동장이 주민등록을 말소시켜버려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처분에 해당한다. 그 단수 조치는 2번 볼까요? 대법원은 단수 조치를 권력적 사실행위로 명시한 바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처분성은 긍정한 적은 있어요. 그냥 직접 영향을 주니까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말하지 우리 판례는 이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니까 처분성 이런 말은 안 써요. 동그라미 정도.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이제 처분성 부정이죠. 처분성을 부인하고 있다. 별표. 알선, 권유, 경고, 추천, 시사 이런 것들은 다 처분성을 부정한다. 1번 A. 알선, 권유, 처분성 부정. 2번 첫째 줄 제일 끝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라는 취지로 한 납부 통지는 이거는 세금 납부 고지서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공사했는데 공사비 내역을 좀 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지만 A급이야. 3번 A급이요. 유흥 전문 음식점업의 소관관서인 시장이 원래 허가를 할 때 영업시간을 정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야, 너 그때 예전에 붙이는 영업시간 꼭 지켜래 라고 통지서를 한 번 더 보냈다 이 말이에요. 자, 영업시간 준수 지시는 이미 옛날에 붙였던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것이지, 그렇죠? 이 자체로 처분이 아니다. A급. 4번 A급.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금융주식회사이자 동그라미를 전 대표이사를 동그라미. 전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한테 그 밑에 문책경고장을 보낸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교 판례는 금융기관의 그냥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요거는 처분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전 대표이사니까 부정, 그냥 임원 긍정, 그냥 외우면 돼요. 이유는 다른데 다른 것도 뭐 법을 봐야 되는데 그까지는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암기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행위로 인하여 손해 발생하면 당연히 국가배상 청구 가능하고요. 2번이 별표입니다. 사실행위도 2조상의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국가배상법을 배우면 잘 적혀 있습니다. 또 배울 거예요. 손실보상은 언제 한다 그랬어요? 적법한 동그라미죠. 적법할 때 손실보상. 결과제거 청구권 나중에 배우고요. 헌법소원은 거의 다 된다 그랬고요. 다음 페이지 그 번호를 매기세요. 1. 교도소 수행자에게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 자, 교도소에 들어가면 강제 체뇨를 시킵니다. 소변을 무조건 받아내라 그래요. 왜? 마약 혹시나 먹은 놈은 아닌지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2번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94학년도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 자, 이런 거 행정규칙인 것 같은데 공권력 행사라고 본 거예요. 헌법 소원은 다 받아준 거다 이 말이에요. A급, B급, B급 했으면 돼요. 다음 행정지도. 행정지도란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한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자, 지도 동그라미 권고하고 조언하는 거예요. 행정절차법 2조 3호 동그라미. 절차법에 이 말이 있구나. 자, 이 절차법에 이 지도에 대한 규정이 있구나. 나중에 배우겠죠? 2번. 따라서 행정지도는 종래에는 학문상의 개념이었어요. 강학상 쓰는 말이었어요. 근데 행정절차법은 이제는 지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면 저절로 알고요. 행정절차법 동그라미 넣으면 되고. 3번. 자, 다른 모든 작용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시작된 거야. 근데 요 행정지도는 일본에서 생성된 행위 형식이다. 일본, 세모.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특이하게 이렇게 독자적인 행위라 그러면서 따로 공부한다 이런 뜻이에요. 됐고요. 넘어가면 됩니다. 3번 성질. 지도는 구속력이 없어요. 강제하지 않아요. 권고하는 거예요. 따라서 비권력적 작용이에요. 비권력적 동그라미. 또한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무도 나오지 않고요. 법적 효과가 안 나와요. 따라서 그런 행위를 뭐라 그래요? 사실행위예요. 그래서 핵심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행정지도는 왜 필요할까? 기능을 확대할 수 있어요. 권고하고 조언함으로써. 임의적 수단이니까 편해요. 정보 등을 지도라는 이름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또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지도는 법적 근거 없어도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공동화시킬 수가 있어요. 법치주의에 빵꾸를 내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동화란 말은. 사실상 말은 지도인데 강제를 할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가 지도고 어디까지가 강제인지 애매해요. 한계가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구제가 완벽하지, 구제가 불완전해요.
2번의 문제점이 별표예요. 그 위에 존재 이유 동그라미. 다음 중 행정 지도의 존재 이유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기능의 확대, 임의적 수단에 의한 편의성, 3번 정보 제공, 4번 행정 구제 수단의 완전, 답은 행정 구제 수단의 완비. 뭐 이러면 그게 답이죠. 구제 수단이 어려워요. 지도는. 좀 이따 볼 거예요. 왜 지도가 구제가 안 되는지. 그래서 우리 행정 지도는 미리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거야. 아까 행정계획도 나중에 사후적으로 구제가 어려워서 절차가 중요하다 그랬죠. 역시 지도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지도는 아예 조문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행정지도 실명제, 행정절차법 49조 1항, 49조 2항, 51조, 50조에 가면 행정지도 그대로 나옵니다. 특히 서명교부가 별표예요. 2번에 행정지도는 문서나 구술의 언어 형식으로도 가능하나 구술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대방이 야 서면으로 해줘 라고 교부를 요구했을 때는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교부해 줘야 합니다. 자, 요 조문이 있잖아요. 자, 시험에 행정지도는 그 한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우리 행정절차법은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하고 있다? 맞아요? 아니잖아요. 구술로 해도 되죠. 그렇게 낸다고. 지도는 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로 안 해도 돼요. 조언하는데 꼭 문서로 해야 되나요? 권고하는데, 그렇죠? 전화 한 통 해갖고 야 이런 거 좋은 거 같은데 한번 해보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통사항 공표 의견 제출 다 별표입니다. 4개 다 묶어서 별표. 지도 유형. 자, 지도의 종류죠. 뭔가 약간 규제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규제적 지도라 그래요. 약간 억제합니다. 물건 억제 지도 동그라미. 다음 조정하는 지도도 있어요. 조정, 분쟁이나 경쟁을 조정한다. 조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조정적 지도예요. 그 다음에 조성은 유도하는 거죠. 유도. 일정한 질서 형성을 유도하는 걸 조성적 지도라 그래요. 별표. 근데 어렵지 않죠. 규제, 뭔가 억제란 말이 들어갈 거고, 조정하면 조정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갈 거고, 조성은 유도란 말이 들어갈 거예요.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분야에서 일정한 질서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지도를 조정적 지도로 한다. 맞아요? 조성적 지도로 한다 그래야지. 유치하지만 그런 문제를 낸다니까. 교수들이 유치해요. 그러니까 유치한 문제를 자꾸 내. 그게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 우리는. 그게 뭐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 다음에 지도는 법적 근거가 필요할까요? 별표죠. 항상 법적 근거는, 조직 법적 근거는 필요 없는 데가 없어요. 조직 근거는 필요하나 작용 법적 근거는 비권력적이니까 필요 없다. 별표. 그 다음에 한계. 역시 지도를 할 때 원칙을 규정을 해놨어요. 목적 달성에 최소한의 것이라 부당하게 강요하면 안 된대.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하면 안 되는데 역시 1, 2, 3을 별표. 절차법 48조 1항 2항. 지도의 한계, 역시 지도도 작용이니까 법률 우위 원칙을 지켜야 되겠죠. 비례 원칙 등등을 지켜야 될 것이다. 지도는 사후적 구제가 쉽지 않으니까 사전적 권리 구제로 절차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동그라미. 절차법에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쟁송은 지도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니까 첫째 줄 뒤에 처분성 결역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밑에 거는 몰라도 되고요. 판례 1번 세무당국이 특정 회사의 주류 거래를 중지하여 달라고 한 요청행위, 요청 동그라미. 처분성 부정, 지도다 이거죠. A. 2번 지자물 철거, 촉구,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역시 요청, 촉구, 처분성 부정. A급. 3번 전기 전화 공급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처분성 부정. A급. 결국 지도는 처분성 부정. 쟁송 제기하면 다 각합니다. 구제가 어렵죠? 2번 손해배상. 위법한 지도로 손해를 입었으면 손배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게 보통이다. 왜? 왜냐하면 지도는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에는 해당하나. 이게 별표 2개예요. 직무에는 해당해요. 근데 수험생들이 지도는 처분성은 해당하지 않잖아요.
처분성이 인정 안 되는데 직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냥 빨리 읽고 그냥 맞다 해버린더라. 직무에 해당한다 그러면 X 이렇게 많이 하더라 이거죠. 근데 왜 처분성 인정 안 되느냐?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따르는 거잖아요. 이거는 조언을 하는 거예요. 안 따라도 되거든요. 지가 따랐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줄 인과관계가 단절이 돼요. 그게 별표 2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이 어려운 거예요. 물론 다음 페이지. 다만 사실상 강제성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안 따르면 죽어. 말은 지도인데 이 정도가 되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해야 안 되겠느냐. 이거는 지도를 넘어섰다는 거죠. 판례 A급입니다. 읽어보시면 쉬워요. 자, 손실보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둘째 줄 협력 또는 동의의 경우이기 때문에 수인한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손실보상도 어려워요. 결국은 헌법 소원은 근데 이제 넣을 게 인정이 되니까 가능성이 크고요. B급, B급. 하지만 처분성은 부정. 따라서 결국은 구제가 어렵고 절차법에 조문을 뒀다. 다음 6번 별표 2개.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는 거죠. 조언을 할 때 안 따라도 되고 그 사람이 원해서 따라도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판례는 위법한 지도에 따른 사인의 행위가 공무원이 지도를 잘못해 준 거야. 야, 너 그 판례가 있네요 밑에. 토지거래 이제 아파트를 샀나 봐요. 땅을 샀나 봐. 토지거래 계약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된다라고 공무원이 지도를 해주는 거야. 근데 법으로는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이 공무원이 띠란 놈이 그냥 공시지가로 신고해도 돼요. 이렇게 한 거야. 공무원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실거래가로 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시지가로 하면 값이 싸거든. 공시지가로 신고를 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법 위반으로 고발이 된 거야. 형사처벌을 받게 됐어요.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나는 주장을 하겠죠. 아니, 공무원이 틀림없이 나한테 기준 시가로 하면 된다 그랬다. 그렇게 나한테 지도를 해줬다. 그런데 왜 나보고 뭐 벌금을 내라 그러냐. 나는 무죄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우리 법원은 위법한 관행에 따라 허위 신고에 이르렀다고 하여 또는 공무원이 잘못 알려줬다고 하여 그 범법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처벌받아라 이거죠. 띠란 공무원 말 믿었다가 벌금까지 내야 된 사건이었다 이거죠. A급 많이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런 띠란 공무원이 되면 안 되겠지.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억울한 일이 가끔씩 있어요. 뭐 국민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공무원 말 듣고 있는데 더 알아봐야 된다 이거죠.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놈은 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맞죠? 지도는 경우에 따라 헌법 소원의 대상은 될 수 있다. 맞죠? 지도를 위해서는 개별법상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없죠? 3번 필요 없다. 4번 지도 실명제가 적용된다. 안 읽었지만 행정지도를 할 때는 공무원이 이름이나 실명을 밝혀야 돼요. 절차법에 있습니다. 지도는 항고소송의 대상과는 거리가 멀다? 처분성이 부정된다 이 말이죠. 맞다. 야, 이렇게 간단하게도 나옵니까? 나오죠. 간단해요, 여러분. 20문제 나오잖아요. 15문제는 아주 쉽게 풀어요. 뭐 그냥 누워서 떡 먹기야. 제 강의를 열심히 따라왔으면. 근데 한 5개는 이제 약간 아리까리하고 문장도 좀 길고 그래요. 그거 싸움이에요, 그거 싸움. 근데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단 말이야. 판례 같은 거 좀 문장이 길어지고 판례를 그대로 집어넣어 놓으니까 한참 걸려서 그렇지.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걸 털리면 안 되죠.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적인 행정작용은 말 그대로 비공식적인 거예요. 다음 페이지. 계몽, 설득, 그 밑에 협상, 접촉, 예비 절충, 세모, 예비 절충, 접촉 뭐 이런 거예요. 따로 공부할 필요 없겠죠, 이런 거는. 법적 성질만 이번에
이런 것들은 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동그라미. 자, 아까 사전에 절충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3번의 유용성은 둘째 줄에 법적 분쟁을 회피 경감하고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충해서 사전에 타협을 해버리니까 공무원도 국민들이 잘 따르겠죠. 합의를 본 거니까, 협의를 한 거니까. 근데 한편으로 위험성이 있어요. 어떤 문제? 이번에 행정기관과 사인 간에 행하여져 외부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지위가 보장되기 어렵죠. 둘이 꿍딱꿍딱 처리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공청회 이런 거 안 하고. 그렇죠? 그 제3자 지위 약화의 초래 그거 하나 별 동그라미 정도. 나머지는 뭐 의미 없어요. 허용된다. 한계. 당연히 법률 우위 원칙 지켜야 된다. 등등. 효력됐고요. 그 다음에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 자, 행정은 법 형식 선택의 자유. 즉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이거죠. 법으로 해도 되고 계약을 맺어도 되고 등등이 있는데 문제는 첫째 줄 380페이지 양가로 2번에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의 유용성 거기 일정한 과제를 수행할 때 적법한 공법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법이 없어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행정부에 부과된 임무 수행이 공법의 형식으로는 적당하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사법 형식을 취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자, 이때는 사법의 형식으로 취한다 이 말이야. 자, 대구광역시에서 의료산업, 병원이나 이런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싶은 거야.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의료사업, 뭐 메디컬 센터 이런 걸 만든다 그러면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해줬어요. 세금을 하하면, 감면, 면제, 세금을 면제해주고 이런 방법을 일방적으로 행정행위 형태로 많이 했다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최근에는 사법의 형식을 많이 써요. 사법적 형식. 사법적 형식이 다른 말로 뭐야? 계약을 많이 맺는다고. 어떻게 하냐면 이 의료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거야. 은행이 돈 빌려주듯이 국가가 이자를 아주 조금만 받고 돈을 빌려준다 이 말이야. 자, 이 돈을 빌려주는 게 뭐야? 사법상 계약이잖아요. 소비대차 계약이라 그래요. 여러분 대출 받는 거 있죠? 그게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국가가 돈을 빌려준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방법하고 똑같이. 이게 사법적 형식으로 행정을 하는 거야.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던 방법을 쓰다가 이제는 어떻게 돈을 은행이 돈 빌려주듯이 계약을 맺고 아주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 저리로 융자. 이게 사법의 형식의 행정작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참고는 몰라도 되고요. 유형은 자, 사법작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협의의 사법이 있고 행정사법이. 협의의 사법에는 이거는 완전히 개인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컴퓨터 사고. 국가가 컴퓨터 사는 거, 내가 컴퓨터 사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내가 회사를 운영하거나 국가가 광산을 경영하거나 똑같다 이 말이야. 국가도 주식을 사거든요. 개인이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자, 이런 협의의 국고작용이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행정사법이에요. 행정사법은 뭐냐? 개념. 행정주체가 공행정작용을, 자, 의료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저런 공행정작용을 사법적, 소비대차 계약, 사법적 형식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이를 규율하는 사법은, 자, 원래 소비대차 계약은 무슨 법이 적용돼요? 계약법, 민법이 적용되는 거야. 자, 당연히 이 사법, 민법이 적용이 돼요. 소비대차 계약에는. 자, 하지만, 자, 민법에는 사적 자치가 인정이 돼요. 내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러 갔어요. 어느 은행은 당신은 돈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러면 당신은 신용이 너무 낮습니다. 이래요. 또 어떤 은행에 가면, 당신은 제가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자는 좀 높겠죠. 은행마다 다 달라요. 계약을 맺고 안 맺는 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유다 이 말이야.
근데 의료산업을 육성한다고 해놓고는 자, 저리로 융자한다 신청을 받습니다. 누구는 갔더니 그래 너는 이자율 1%에 1억 빌려줍니다. 내가 갔더니 너는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안 줘.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너는 저쪽 경상도 기업이지. 너는 안 돼. 너는 전라도 기업이지. 너는 안 돼. 너 뭐 대구 상고 나왔다며. 안 돼. 이런 이상한 이유로 이는 CEO가 여자네. 아 너는 불안해. 안 돼. 이러면 될까요? 은행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사법상 계약이지만 그런 건 안 된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배웠던 공법상의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같이 적용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민법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거야. 그게 그냥 사법이 아니라 공법, 행정법이 같이 적용되는 사법이 적용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사법작용이 아니라 행정법의 구속을 받기도 하는 사법작용이다. 그 법은 그냥 사법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행정법도 같이 적용되어서 같이 적용된다. 행정사법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법은 여러분 기억을 뭘로 하면 되냐면 사법에다가 네모를 하고 행정이 이렇게 꾸며주는 걸로 써놓으면 되죠. 이렇게 써놓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어디까지나 사법이에요. 사법작용이에요. 하지만 행정법이 같이 적용된다. 이 뜻이에요. 개념 동그라미. 관리관계의 구별 몰라도 되고요. 특성. 공익 목적에 적합해야 행정사법 할 거고 당연하고요. 공법적 기속. 일반 원칙에 의한 구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법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공행정작용의 직접적인 수행이에요. 직접적 동그라미. 그냥 사법작용. 아까 국고작용. 국가가 세종정부 청사 공무원들한테 이번에 컴퓨터를 다 새 걸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컴퓨터를 구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컴퓨터 구매계약. 내가 컴퓨터 구매하는 거랑 국가가 구매하는 거랑 똑같아요. 계약이에요. 사법상 계약이에요. 자, 거기는 사법이 적용됩니다. 그렇죠? 그냥 사법이. 근데 그거는 왜 컴퓨터를 구매해 주나요? 어떤 목적에서 새로 컴퓨터를 사주죠? 이 공무원이 좋은 컴퓨터로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해가지고 공익적인 일을 잘 수행하도록 어떤 공익 목적이지더라도 그렇죠? 간접적으로 공무원을 일 잘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간접적인 목적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어때요? 왜 저리로 융자를 해주죠? 딱 목적이 있어요. 의료산업 육성이라는 저 직접적인 목적을 수행하려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법은 항상 직접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거야. 그냥 사법작용은, 국고작용은 그냥 뒷받침하는 거죠. 간접적인 지원이죠. 그런 의미. 직접적이라는 표현, 시험은 어려운 표현인데 혹시 해서 직접적은 동그라미 정도. 적용 영역, 이게 시험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행정사법은 행정주체에게 행정작용 수행의 법적 형식에 대한 선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행정행위 형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이런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급부나 유도행정 분야에서 주로 성립이 된다 이 말. 급부 분야, 유도 분야. 따라서 동그라미 2번 쭉 내려옵니다. 경찰행정, 조세행정 등 행정주체에게 법형식에 대한 선택 가능성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적용되면 안 되겠죠. 별표 2개. 지금 별표는 처음 나왔어요. 시험에는 경찰이나 조세행정 등에도 행정사법작용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낸다고. X다 이 말이에요. 다음 권리구제. 자, 아까 어디가 포인트? 사법이 포인트잖아요. 따라서 제일 끝에 사법적인 성질 민사법원에 관할이다. 행정법원이 아니에요. 민사법원에 관할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저리로 융자해 줬는데 엄마가 돈을 떼먹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얘한테 돈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소송? 그냥 민사소송이에요. 행정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 별표 2개. 끝.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작용법이 거의 끝나갑니다. 잠시 쉬었다 하지.